꽃뱀이 남자를 의도적으로 유혹하여 몸을 맡기고 금품을 우려내는 여자라고 하면 여자를 상대로 그런 일을 벌이는 남자를 방울뱀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대한민국 빙상계를 대표하며 국민적 영웅으로 칭송되던 김동성. 그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방울뱀으로 전락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방울뱀 김동성에게 허우적대던 수많은 여성 중에는 최근 김스타 논란에 휩싸인 장시호가 있었다. 한 매체 인터뷰에 등장한 장시호의 측근 A씨는 우연한 자리에서 시호를 처음 만났어요. 나이도 비슷하고 말도 잘 통해서 금방 친해질 수 있었죠. 시호는 시원하다 못해 화끈한 성격이에요. 어딜 가도 분위기를 주도하는 여장부 스타일이었어요. 어디로 오라고 해서 가보면 여자 연예인 몇 명은 늘 함께 있었고요. 시호가 딱히 예쁜 건 아닌데 돈을 잘 쓰고 화끈해서 그랬는지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라며 이름만 대면 알만한 연예인과도 사귀었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과거 청문회에서 장시호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김치를 갖다 준 적이 없다고 했지만 A씨의 증언은 달랐다. 수년 전 일이에요. 지인들과의 술자리였어요.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였는데 시호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녀오겠다는 거예요. 엄마가 김장을 했다네? 대통령은 우리 엄마 김치가 아니면 안 먹어. 뭐 이러면서 나가더라고요. 라며 주변 사람들 모두가 놀라워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디스패치에 등장한 또 다른 지인 B씨. 이때 장시호의 음주 가무에 대해 B씨는 나 술을 좋아해요. 시호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죠. 대낮에도 가라오케 사장한테 전화해 문을 열라고 해요. 뭐 워낙에 단골이니까 업주들도 말을 잘 듣더라고요. 라며 장시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가라오케를 애용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함께 등장한 장시호의 현대아파트 주민 C씨는 엄마 최순득과 장시호는 동네 병원에서 비타민 주사를 자주 맞았어요. 예약 없이 찾아와서는 새치기하기 일쑤였고요. 그러다가 다른 주민하고 시비가 붙었는데 그때 모녀가 명언을 남겼어요. 법대로 하자는 거야? 우린 경찰 오면 더 좋아. 뭐 이러는 거 있죠? 라며 장시호 모녀의 멘트를 잊을 수 없다고 고백했다. 이어 동네 시장에 장시호 모녀 단골옷집이 있다고 밝힌 C씨는 옷가게 사장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장시호 모녀가 옷을 사갔는데 며칠 뒤에 박 대통령이 입고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명품을 입고 대통령에겐 시장표를 입힌 거죠. 장시호와 김동성의 동거설은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장시호의 재판에서 처음 나왔다. 당시 김동성의 관계에 대해 장시호 측은 원래 최순실은 서울대학교와 영재교육원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김동성이 장시호에게 도와달라고 연락을 한 거예요. 메달리스트 연금까지 다 끌어다 썼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장시호와 김동성은 어린 시절 2~3년가량 교제했던 사이였어요. 옛날에 둘이 사귈 때부터 최순실이 김동성을 많이 예뻐했고 김동성도 최순실을 이모라고 부르며 잘 따랐다고 해요. 그런데 하루는 김동성이 최순실을 만나고 싶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이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너 요즘 뭐하니? 하는 일 없어요.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 과정에서 최순실이 그럼 잘 됐다. 내가 요새 기획하는 게 있는데 서울대 애들이랑 하면 머리만 아프니까 동성이 네가 해라. 뭐 이렇게 해서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 기획안이 동계영재스포츠센터로 바뀌게 된 거예요. 재판에서 이런 내용을 설명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김동성 얘기가 나온 거고요. 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장시호 측은 최순실이 김동성에게 생활비로 매달 500씩 줬어요. 김동성 부부의 이혼 조정 신청서도 최순실의 집사나 다름없는 맹준호 변호사가 써줬고요. 최순실과 김동성, 김종문 채부 1차관이 최순실의 아지트 테스타로사에 모여 영재센터를 기획했어요. 라며 영재센터와 관련이 없다는 김동성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설명했다. 재판 당시 나온 동거설에 대해 장시호 측은 정유라가 임신을 하게 돼서 도망을 갔어요. 최순실이 정유라를 잡으러 다녀서 집이 비어 있었고요. 그래서 집이 비었던 최순실이 사우나를 전전하던 김동성에게 방 한 칸을 내준 거예요. 라며 김동성만 최순실 집에 얹혀 살았을 뿐 따로 집이 있던 장시호는 들락날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시호 측은 정유라가 집에 돌아와서 김동성이 있는 걸 보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잠을 자던 김동성이 짐을 챙겨 쫓겨나다시피 한 거죠. 당시 장시호는 이혼한 상태였고 김동성은 이혼 조정 신청을 하고 있었는데 두 사람이 이왕 이렇게 된 거 결혼을 하자. 뭐 이렇게 돼서 신사동 동양파라곤에 집까지 얻었어요. 보증금 5천에 월세 300짜리였는데 이 돈을 최순실이 다 내줬고요.
라며 장시호와 김동성은 결혼 직전까지 갔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둘의 결혼이 깨진 이유에 대해 장시호 측은 김동성이 재혼하면 자기 애들을 키워달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장시호한테는 어림없는 소리였죠. 장시호는 김동성에게 아이들의 아빠로 남으라며 단칼에 거절했어요. 라며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가 증거로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성은 장시호와의 불륜설이 터졌을 당시 사실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이들의 동거를 증언한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하였으니 이는 김동성의 절친이자 빙상 선배인 이규혁이었다. 당시 재판의 증인으로 나선 이규혁은 장시호가 김동성과 사귀면서 동계스포츠 영재센터를 기획했는데 김동성과의 관계가 틀어진 장시호가 자신에게 빙상 관련 일을 부탁하였고 장시호와 동거하던 김동성과의 친분 때문에 장시호의 일에 관여하게 되었다고 증언하며 후배 김동성 대신 자신의 살 길을 선택했다. 이때 배신감을 느낀 김동성은 자신의 SNS에 어젯밤 실검에 오르락 내리락 잘 살고 있었는데 그냥 카더라식으로 막 나불대는구나. 진심 내 마음이 아프고 내 가족들이 받을 상처에 미안한 마음뿐이네. 라며 선배 이규혁을 향한 격한 분노를 표출했다. 그러나 장시호와의 동거를 부인하는 건 김동성 본인뿐이었다. 불륜 상대로 지목됐던 장시호 역시 2015년 1월부터 김동성과 교제한 게 사실이라며 아내와 살던 집에서 짐을 싸서 나와 오갈 데 없던 김동성이 이모 최순실 집에서 머물기 시작하며 같이 살았다고 재판에서 증언하였고 아내 오유진마저 장시호를 상대로 한 상간녀 재판에서 승소하며 법원 또한 김동성의 불륜과 동거를 인정하게 된다. 최순실과 장시호가 구속되고 상황이 조용해진 시점. 시간이 지나도 분을 삭히지 못한 김동성은 또다시 결백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때 장시호와 이규혁을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김동성은 저는 장시호와 결코 불륜 관계에 있지 않았습니다. 허위 주장으로 너무나 끔찍한 나날들의 연속이었지만 거대한 권력의 압박과 쏟아지는 국민의 비난에 두려움이 컸습니다. 장시호와 이규혁의 위증으로 인해 저는 국민의 응원을 받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서 한순간에 불륜남이 되며 명예에 심각한 훼손을 입었습니다. 라며 뒤늦게 장시호와 이규혁을 고소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장시호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장시호는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혼 소송 비용까지 내줬는데 김동성이 참으로 배은망덕하다. 라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김동성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엄포를 놓았고 이에 대해 김동성은 반박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넘어가야만 했다. 그럼에도 분을 삭히지 못했던 김동성은 장시호와의 동거설이 허위인 줄 알면서도 언론에 퍼뜨렸다며 애꿎은 전처 오유진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게 되는데 수사를 맡은 검찰 또한 김동성의 불륜을 사실로 인정하며 전처를 고소한 김동성을 무고죄로 약식 기소하였고 이마저도 인정하지 못한 김동성은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 역시 김동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김동성의 주장은 일방적인 내용일 뿐이라며 아내 오유진이 장시호를 상대로 한 상간소송에서 승소하였고 장시호 또한 동거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김동성의 무고죄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